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내용은 보드와 서버에 대한 연동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두이노에서 HTTP 포스트에 해당하는 내용을 요청하고 그 다음 서버에서 수신 확인한 다음에 연동 디버깅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4강에서 한 것에 대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로 이력을 유지하는데 100개까지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get 요청해서 히스토리 라우터를 추가했고 제이슨 파일 저장에 대한 방법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것은 아두이노에서 HTTP 포스트 요청하고 와이파이 연결 코드와 서버 수신 로그 확인하고 연동 실패 시 디버깅하는 방법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드에서 서버로 통신을 보내야 됩니다. 자, 이때 통신 방식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릴 텐데 HTTP에 해당하는 단방향 통신이 있고 설정이 간단하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웹소켓이라고 되어 있고 양방향 실시간 메신저와 같은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 MQTT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IoT 표준이며 경량으로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리얼이랑 여러분들이 PC 포워딩이라고 되어 있는데 USB 단자로 이제 아두이노가 연결되면 이제 로컬로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쓸 수 있고 개발 초기에는 이제 연결해서 쓸 때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강의에서는 HTTP의 형식으로 쓸 거고 이제 이유는 설정이 간단하고 여러분들이 REST API의 개념을 익히기 위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와이파이에 대한 모듈이 필요한데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ESP32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내장 모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드는 ESP32, 그 다음에 와이파이와 HTTP 라이브러리가 내장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두이노 ID 보드 선택에서는 ESP32 바이, 그 다음에 ESP 리시프, 그 다음에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두이노 ID에서 ESP32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ESP 보드를 미리 설치해 두시는 걸 여러분들이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이파이를 연결하는 코드를 살펴보면 ESP32를 연결하신 다음에 include를 통해서 와이파이 값을 이제 연결을 시켜 줄 겁니다. 그럼 헤더 값을 먼저 정의를 하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SSID와 패스워드 값이 있습니다. 이건 그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내 와이파이에 해당하는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ESP32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리얼 비긴해서 요 값 맞춰주시면 되고요. 와이파이 비긴도 구성해서 실제 해당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것 값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 와이파이 이름이 ABC다.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다. 구성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랫부분은 그대로 작성해서 연결이 완료되면 시리얼 모니터의 IP가 출력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송 코드입니다. 전송 코드에 해당하는 부분은 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헤더를 정의하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HTTP를 통해서 우리가 보낼 값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3000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버에 대한 IP는 여러분들이 IP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윈도우 기준으로 CMD를 열어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IP config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FIG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뭐 192.168.0.10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기서 11 또는 12 뭐 여기서 140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IP로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포트는 3000번으로 맡아 주신 다음에 여기서 API 엔드포인트 값 적어 주시면 되고 요건 그대로 제이슨 형태로 보내겠다는 거 넣어 주시고 앞에는 직렬화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직렬화라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템프, 그 다음에 휴머니티, 그 다음 럭스로 정의한 부분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네이밍 값을 맞춰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제가 IP 값을 본인 걸로 사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조금 더 찾기 쉽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윈도우 값과 그 다음에 맥, 리눅스에 해당하는 값이 있습니다. 윈도우는 ipconfig라고 입력하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주소가 나올 거고 그대로 이걸 입력해 주시면 되고 자, 맥하고 리눅스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은 이런 형태로 나와서 3000번으로 입력을 해 주시면 컴퓨터와 아두이노가 이제 같은 와이파이 상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컴퓨터가 뭐 예를 들어서 랜선으로 꽂혀 있다. 랜선 그 다음에 여러분들 ESP
32는 와이파이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와이파이로. 이렇게 와이파이로 잡아주시면은 두 개가 같은 네트워크 상에서 연결되어 있는 걸로 구성을 꼭 해주셔야 이제 여러분들이 연결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서버 수신에 대한 로그 부분입니다. 서버를 실행하고 여러분들이 아두이노가 전송하면 터미널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로그가 2초마다 쌓이면 연동이 성공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서버 연동하시다가 나오는 오류에 대한 가장 큰 5가지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컨넥이라고 여러분들이 오류가 나오면 여기서 서버가 미실행 중이거나 아니면 IP가 정확히 맞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와이파이 연결이 안 되면 여러분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400 에러가 나온다 싶으면 제이슨 형식에서 바디값 직렬화가 잘 됐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뭐 스펠링이 틀리거나 하면 직렬화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500에 해당하는 에러이고 서버 내부의 오류이기 때문에 서버 콘솔을 확인하고 여기서 나온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AI에게 요청을 해서 다시 한번 디버깅을 해보시면 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 서버에 도달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방화벽이나 포트 확인도 마찬가지로 AI를 통해서 진행하고 디버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AI에게 연동 에러를 물어볼 때 이제 프롬프트로 쓰기 좋게 제가 이제 구성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당하는 것은 ESP32와 이제 HTTP 통신 전문가라는 걸 주고 아두이노에서 Node.js 서버로 HTTP 포스트 전송 실패 그 에러에 대한 부분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아두이노 코드 넣어주시면 되고 서버 환경은 제공을 해서 원인과 해결 방법으로 알려줘 라고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진행을 하시다가 와이파이가 연결이 할 수 없는 상태다 라고 하면은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ESP32가 없거나 아니면 ESP32가 있는데도 와이파이 연결이 안 된다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Node.js 스크립트를 통해서 시리얼 데이터로 바로 서버와 포워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이제 보드에 대한 부분을 USB 단자로 연결을 시켜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별도의 파일을 구성을 할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선택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와이파이가 없을 때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아닌 분들은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와이파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쓰기 위해서 시리얼 그 다음에 forwarding이라고 해서 JS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시리얼 포트를 통해서 이제 각각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연결시켜야 되는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라이브러리들이 몇 개 더 추가가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npm 그 다음에 i라고 하면 인스톨의 약자입니다. i하고 여기 하나, 둘, 세 개를 입력을 해서 다 인스톨을 시켜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아랫부분 입력을 하고 여러분들이 로컬호스트 3000번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맞춰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패스 값하고 그 다음에 여기 레이트 값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당하는 패스 값은 여러분들 장치 관리자에 들어가시면 윈도우 기준입니다. 여기서 장치 관리자에서 COM 몇으로 여러분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레이트에 해당하는 부분 9600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 싶으면 AI에게 요청해서 실제 프롬프트를 통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3부에 대한 복습을 진행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강에서는 REST API라고 하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3개 엔드포인트에 해당하는 명세를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12강에서는 익스프레스 서버 구성과 CORS, 그 다음에 노드몬에 대한 개념을 알게 됐고, 자, 13강에서는 3개에 대한 라우터 구현을 했고, 컬을 통해서 테스트를 했고, 포스트맨, 그 다음에 인썸니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수도 있다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14강에서는 배열 이력을 저장하고 API 히스토리를 추가하고 이제 15강에서는 API HTTP 포스트 연동을 진행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보드에서 서버의 흐름을 완성하고 다음으로 브라우저에서 시각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핵심 정리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SP32, 그 다음에 HTTP 클라이언트와 아두이노 제이슨 조합으로 HTTP 포스트에 대한 부분을 진행했고, 서버 IP와 같은 와이파이에 있는 이제 컴퓨터 IP 기준으로 IP 콘피그까지 진행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버 응답 200 성공, 400과 500은 에러 상태 확인이라는 거. 그 다음에 와이파이가 없으면 시리얼 포팅으로 스크립트로 대체하는 방법까지 오늘 진행을 했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는 4부에 대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4부 시작과 뷰.3라고 되어 있죠. 뷰3에 대한 프로젝트 초기화, 그 다음에 비트를 통해서 설치를 하고 테일윈드 CSS 연동하고 프로젝트 구조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